있는 액취증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. 흡입으로 수술하면 재발하나요? 일단 그 얘기 전에 우리가 겨드랑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액취증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겨드랑이 이렇게 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액취증은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가진 병이란 뜻이겠죠. 그런데 사실은 겨드랑이에서만 나는 게 아니죠. 그리고 모든 인간이 조금씩은 나죠. 그런데 조금 많이 나는 경우에 그거를 뭐 액취증이란 암내 이런 말을 쓰겠죠. 그런 용어를 붙이는 거고, 원인은 아포크라인 선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물질을 분비하는 건데, 그 아포크라인 선이 겨드랑이에 좀 많긴 하지만 다른 부분에도 있어요.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어떤 수술도 100%라는 건 없어요. 또 하나 이 수술의 까다로운 점은 수치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이게 10만큼 냄새가 난다. 20만큼 냄새가 난다. 냄새가 5% 줄었다. 재발률은 몇 %다. 이거 너무 어려워요. 그만큼 애매한 지역인데 방법은 총 4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4가지 중에서 뭐 보톡스라고 하는 건 땀을 줄이는 거니까 일단 빼버리고,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한다는 것도 뭐 레이저까지 포함하면 5가지겠죠. 레이저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땀을 줄이는 레이저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빼버리면 수술로는 3가지의 방법이 존재해요. 이 겨드랑이를, 이게 오른쪽 겨드랑이라고 치면 이 피부를 전절제해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. 이게 절제술이에요.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손이 안 올라가겠죠, 팔이. 그래서 이제는 이 방법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. 그 다음에는 이렇게 1개나 2개 또는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. 보통 이렇게 절개를 하죠. 2개 정도를 절개하는데, 이 방법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의료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 이 방법으로 준용해서 대략 써서 이 방법 자체는 의료보험이 돼요.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대학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서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은 구멍을 한쪽에 2개 정도씩 열어서 흡입을 해내는 방법이에요. 저희가 주로 하는 방법이고, 왜 저는 흡입을 주로 하냐면 이런 절제술은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. 한국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절개로 하는 수술은 그 수술을 받으신 분 한 번만 만나보시면 어마어마한 게 큰 수술이에요. 그럼 절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고 많이들 상상하시는데, 저한테 흡입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 중에 절개를 한 2번쯤 수술을 이미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 말은 절개 수술을 2번 했으나 불만족 상태라는 뜻이잖아요. 많은 환자분들이 흡입보다 절개가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, 저도 거기에 일부분 찬성합니다만은, 절개를 한다고 이게 완전히 좋아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,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. 흡입이든 절개든 어차피 불완전한 방법이면 저는 흉터나 뭐 그런 거라도 훨씬 적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, 저는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전 대부분 흡입을 해드리고, 절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비용을 많이 물어보시는데, 저는 기본적으로 그 수술 자체는 의료보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해드리면서 솔직히 저는 일반적으로 꼬매는 거 그런 건 의료보험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데 그게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어서, 그리고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죠. 절제술은 의료보험이 되는데 절개술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.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,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부분은 대학병원에 가서 해결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보내드리고, 저는 대부분을 흡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악취가 심하면 절개를 하는 건가요?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. 저도 어떨 때 기준은 그거였는데, 사실은 저는 환자가 오시면 냄새를 맡아보긴 하는데, 그건 악취가 심한지 옅은지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. 당신의 친구나 뭐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냄새가 난다고 한 적이 있나요, 없나요? 그걸 잘 모를 때 제가 맡아보는 거지. 심하면 수술이고 덜 심하면 흡입이고 또 덜 심하면 뭐 보톡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
백치증 수술의 단점이 뭔가요? 수치화할 수 없어서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나쁜 말로 하면 어떻게 해놔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.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단점인데, 그 다음에 이 수술 자체에 100% 성공한다고 보장을 못하는 거, 그런 것도 참 단점인데, 모든 사람이 냄새를 갖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어차피 냄새는 조금은 남는다는 걸 인지하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만족도는 되게 높은 수술이에요. 흉터가 심한가요? 흡입으로 했을 때는 흉터는 손톱 크기 정도밖에 그보다 더 작을 거기 때문에 그런 흉터 4개 정도로 뭐 너무 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보톡스로도 개선이 되나요? 네네. 땀 나는 부분은 다한증 보톡스로도 겨드랑이에 맞아 해결이 되는데,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만약 불만족하면 보톡스를 맞으러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럼 제 환자 같으면 저한테 방문하는 사람이 꽤 많아야 되잖아요.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. 그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은 흡입을 하고도 사실은 만족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